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주말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동장군이 찾아와서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낮은 가운데 주말이 꽁꽁 얼어붙은 서울의 모습인데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일부 기온이 좀 풀린다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들 뭐 독감도 주고 최근에 유행이고 날씨도 춥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념하셔서 겨울 잘 나시고 특히 설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겠죠. 어, 지난주 국내 증시를 보면 뭐 지수는 일정 부분 상승 이후에 정체되는 흐름을 며칠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신 매일같이 뭐 젠슨 황 이슈로 시장이 매우 뜨거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로봇이면 로봇, 그다음에 현대차, SK 유리기판 등등 전부 다 엔비디아의 젠슨왕과 엮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없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시장의 중심축을 이뤘었고, 또 그 전에는 유한양행의 이 OS 데이터, 그리고 그 전에는 레인보우로 인한 로봇 축강세, 그 다음에 MRO에 대한 이슈로 하나오션이 뜨거웠고, 조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대장주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고, 관련된 흐름에서 스윙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한 번 정도 우리가 접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지수가 지난주 후반 들어서 약간 정체되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금요일날 거래대금 좀 소폭 떨어지면서 나스닥 선물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장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금요일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안 보는 게 맞았고, 장 초반부터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장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얼마나 이를 시가에서 반영을 할지, 그리고 이 하락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의 조정을 보인다면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만 한다면은 올해 시장은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이 이슈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산업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단기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이슈의 중심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대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런 종목에서 눌림과 돌파를 병행을 하면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종목군들 매매해야 사실 수익이 나요. 그럼 종목군들을 안 건들면은 수익이 안 나고, 아니면 정말로 우직한 대형주 보면서 시장 주도주 뭐 몇 개 있습니까? 조선업종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매일같이 차트 보면서 주가 위치 보면서 눌림의 폭, 지지와 저항 보면서 그냥 연구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뭐 조선섹터 좋다 뭐 한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선섹터 좋다 풀베팅 때려가서 들어가서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일정 부분 시장의 조정에 보였을 때 매우 좋은 조선 섹터를 그때는 또 눌림에서 나는 과감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충분히 문제없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증시 국채 금리 폭등으로 인한 하락과 이로 인한 제약바이오 영향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심리적으로는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줄 것이고,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은 있을 것인데, 이렇다면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LA 화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계속 보면서 정말로 자연재해, 예? 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엄청난 규모의 화재로 집을 잃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사태가 뭐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뭐 분명 관련된 종목군들도 꿈틀할 텐데, 통상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해치성 테마라고 하죠. 해치성 테마라는 거는 이슈가 소멸돼 버리면 원래 자리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응 안 되신 분들은 빠르게 한번 먹고 그냥 끝내는 게 저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파스 1월 달에 어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셌던 섹터가 어디 있냐
라고 묻는다면 반도체와 조선업종이 가장 셌고요.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는 로봇이 가장 강력한 테마의 흐름을 보여줬죠. 그럼 이 안에서 반도체는 뭘로 가고 있는 것인지, 로봇은 도대체 뭘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종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대응하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 보면은 3대 지수 다 빠졌고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올라간 종목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주말 역의 환율은 다시 1472원까지 올라오면서 그간 빠졌던 환율폭을 다 회복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내 증시 개파락은 자명하다. 최소 0.5%에서 많으면 1%대 하락을 할 건데 야간 선물 하락폭을 봤을 때는 0.5에서 0.7% 하락 추가로 여기에서 좀 더 떨어진다면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도 다 괜찮아요. 근데 단타로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스윙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미국 증시 고용 호조, 장기 인플레이션 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CS 기대감 소멸과 여기에 BOA 등에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 부분에 올해 2회 인하를 기대했던 부분을 아예 철회를 해버리고 다른 뭐 골드만삭스도 3회 인하를 2회 인하로 정정을 하는 등 미국 금리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장 심장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트럼프 취임이 이제 7일 남았죠.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성 매물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는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임에는 틀림없겠죠. 왜냐하면 주봉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11선을 항상 상승 과정 속에서는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데 이게 이탈이 되게 되면 기본 21선까지는 지수가 이탈하게 되면 기본 21선까지는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 여기가 이탈되면 기본 21선까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21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깨져서 거래가 터지면서 종목군들 막 밀려버리면 한 차례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고요. 그런 게 나온다면 국내 증시도 잠시 주춤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생각했던 전략을 조금 더 후퇴해서 매수의 시점을 좀 더 뒤로 늘려서 보는 지혜도 그 구간에서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하락 요인이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이잖아요. 이런 심리적 요인이 아마 제약바이오 및 일부 성장 섹터에서는 분명히 악영향으로 미칠 겁니다. 대표적으로 로봇도 엄청난 성장 섹터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밀리게 될 텐데 그 중에 강했던 종목은 눌림으로 충분히 봐도 되죠. 왜?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길적 반등을 노려보는 매매 정도에서 좀 볼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리가캠이라든지 유한양행 딱 두 종목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종목을 이따 보죠. 좀 두 개 볼 것 같고요. 보통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트럼프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취임할 때 모든 종목군들이 다 박살났어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선 테마라고 하면 대선해서 취임하게 되면 대부분 작살나고 새롭게 뭔가의 정책을 펴고 뭔가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플레이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일단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오래된 부분에서 뭔가 새롭고 뉴하고 뭐 새로운 뭔가의 이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 돈들이 새로운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시장의 자원은 유한한데 이 유한한 자원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오듯이 기존 쪽은 빠져버리고 상대방은 부풀러 반대쪽은 부풀러 올라오는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재건주가 마지막 불꽃을 막 키우는데요. 금요일날 재건주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사실 재건주 쪽도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푸틴 트럼프 회담 가능성에 먼저 오르다가 다 밀렸는데 오후장에 올라왔을 때는 LA 화재로 인한 상승이었지 않을까라는 추측과 추론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나중에 재료 소멸로 다 작살나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좀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좀 보여주고요. 반도체의 경우도 뭐 이런 부분들 다 이따 다 말할게요. 그냥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죠. 종목군들 바로 지수 먼저 보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서 이슈가 있어서 돌파하면 몰라도 이슈가 없이 밀렸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빠질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저점을 올리면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빠져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돌파할 때는 지수를 돌파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죠.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이런 구간을 또 지지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지지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수는 시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자, SK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SK하이닉스가 최근 우량주 안에서는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20만원 위쪽에서는 계속 박스권 상단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번 분기 1월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8조 1000억, 삼성전자 6조 5천억, 삼성전자를 넘었다. 그 말은 시가총액 더 가는 게 정상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이번 기회에 조정을 폭을 깊게 보인다면 다시금 올라와서 뚫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만원, 18만원 이 사이까지 이번에 내려와 준다면 또 기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상당히 수급은 양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테크윙, DI 등등 이 HBM 후공정 테스트 쪽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시면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HBM 월 생산 단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테스트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늘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장주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만원짜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80% 올랐어요. DI가. 그리고 테크윙이 3만원 잡고 3만원에서 올랐으니까 거의 75% 올라온 거죠. 단기 이격도 과도다. 그러면 조정시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기회를 노려야 된다. 많이 밀리게 되면 다른 거 없다. 테크윙, DI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큰 한미반도체 정도 되는데 한미반도체도 많이 밀리면 보는 거지 지금은 들어가면 실속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ISC 유리기판하고 테스트 소켓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ISC도 좋을 수 있죠.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얘도 지금 밸류가 다 부담되는데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즐랜드라든지 뭐 자람테크라든지 이쪽은 브로드컴의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고 브로드컴이 조정을 조금 더 받아준다면 받아주고 많이 밀린다면 좋은 또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준점은 항상 45일선 이평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밀리는 거 좀 기다리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정말 강하죠. 일단 45,000원까지 찍으면서 굉장히 강한데 주말 사이에 나온 기사 중에 350조 엔화로 빗장이 풀리냐 등등 내용이 나와서 이게 월요일날 한 차례 더 들어 올릴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보유자 영역이다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 조정을 받는다면 11선 5일선은 지금 이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라인이고 11선 언저리에서 뭐 첫 지지를 보인다든지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추가 상승에 추격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라와서 금요일에 사실은 좀 매수를 해놓고 넘어왔습니다. 매수를 좀 해놓고 넘어왔는데요. 다른 종목군들은 주봉상 다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보면 삼성은 이제 돌파고 하나오션도 뭐 이제 돌파네요. 근데 얘는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대우조선 해양 때
시가총액 2조 3조 할 때고, 지금은 하나 에너지와 합병하고 올라온 거라 그때와 시가총액 사이즈가 달라진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 또 차원이 다른 거고, 같은 조선에서 뭐 종목군들 보면 현대중공업, 주봉상 어떻습니까? 한국조선해야 다 뚫고 과거의 자리, 이런 자리들을 다 뚫고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후발로 삼성중공업 조금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정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MRO 이슈 월요일날 아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스타트를 끊어놓고,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 즉 삼성에서는 이슈가 잠잠하죠. 뭐 볼리 뭐 출시한다 뭐 그 정도 이슈가 있는데요. 다른 거 없이 그냥 11선 올라왔을 때 지지 여부만 좀 보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 상한가 구간, 이 자리 깨지면 안 된다. 강하게 밀리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 지지해 주는지 체크만 하면 보면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가 저는 국내 로봇주 가운데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최근에는 제일 좋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도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 100% 상승 폭을 보였고, 단기적으로 이 윗구간 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저항은 충분히 받을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밀리게 되면 일단은 거래대금을 많이 터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가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힘 모으고 움직이는지, 그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아침에 이제 뭐 시가에서 살짝 올라올 때 사서 여기 돌파할 때 빠르게 좀 매도를 하고 짧게 매매를 좀 마무리했었고요. 최근에 계속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 조종시 로보티즘 볼만하고요. 하이젠 RM이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하이젠 RM보다는 로보티즈가 더 좋은 회사 같은데, 일단 신규 상장에서 올라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한 상승이다.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지지하고 한 번 정도 반등하고 끝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요. 사면이란 종목도 이 구간에 상승할 때 이 액추레이터라든지 등등 3in 1, 그러니까 액추레이터, 감속기, 뭐 그 다음에 뭐라 하더라, 아무튼 로봇에 들어가는 3대 종목을 3in 1 통합 솔루션으로 미국 기업계 공급을 준비 중에 있다. 누적 수주 1조를 수주 잔량이 1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하게 올라왔었죠. 사면은 종목을 매매를 저도 회원님들하고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가 그래도 제법 실리는 종목에서 금요일날도 약간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월요일날 좀 밀렸을 때 의미 있는 구간들만 보면 되죠. 이런 윗골이라든지 혹은 5일선이라든지 지지하는지 보면서 빠졌을 때 눌림으로 공략을 할지 정도만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 깨고 내려왔다가 빠졌는데 밀리게 됐을 때 강하게 지지했던 구간들이 어딘지, 9,800원 언저리가 되겠죠. 9,800원이라든지 9,700원이라든지 구간들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면 될 것 같다 싶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최근에 제약바이오 보면 국내에서 두 개의 종목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셌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이번에도 ADC가 가장 이 주목받는 주제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킨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알테오젠보다 저점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 리가킨 바이오 이 구간에서 당연히 저항을 받는 것이고, 미국 증시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빠진다, 하락폭이 강하다 하면 뭐 일단은 11만 2천원 구간 언저리가 강하게 돌파를 시켜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 단기에 사이즈가 좀 있는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 훅 밀고 내려와서 이런 구간까지 순간 찍는다 하면 단기 눌림 낙폭과대로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많이 빠져야 돼요. 종목을 스윙으로 끌고 가려면 많이 빠져야 되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보기는 좀 버겁다. SK바이오팜도 좋다. 빠지면 들어가라, 빠지면 물려라. 뭐 물리고 그냥 가지고 가야지, 이런 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ST팜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장기 박스권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그만 박스권에서 이제 흐름을 장기 이평선의 흐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120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였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이평선의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트위스트가 몇 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유한양의 최근에 거래대금 9천억 터트리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좀 움직이는데요. 여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고 재료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로 빠지게 된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지의 테스트로 한번 접근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월요일날 제일 일렉이라든지 이런 종목 미국의 이 화재로 인해서 갭은 뜰 건데요.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금요일날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쉽고 현대자동차도 금요일날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강했죠. 그 전에는 24조 국내 투자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금요일날 좋은 재료에 의해서 이 구간 하락 추세선을 일단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기에서 지지 22만원에서 지지 구간은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깨지면 떨어지더라도 22만원에서 지지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슈어소프트테크가 거래대금을 일단 많이 터쳐놨는데 저는 재료는 상한가 재료는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은 하고 좀 봤었어요.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마감이 돼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55,000원 5,500원이라든지 5,500원 구간 5,500원 구간에서는 지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해서 매매는 좀 많이 했네요. 어차피 주도주였기 때문에 매매는 많이 했고 사실 이거 5,750원에 추천을 이제 눌림으로 종배 관점에서 해서 동시효과에 팔자 했는데 저는 뭐 체결 못하고 장 막판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A 화재로 인한 수급이 뭐 전진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쏠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후자랑에는 그쪽을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는데요.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긴판 쪽 여러분들 딱 보시면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따라 사야 되겠습니까? 다 같은 저항권까지 이런 엄청난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이 올랐다. 그럼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미 시장 대비 검증이 됐다. 강한 종목군들이 뭔지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 주도주고 올해 테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 쪽도 작년에 강하게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 좋아 보이고요. 하이브도 좋아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다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